2025년 7월 5일, 일본에 대재앙이 닥칠 것이라는 소문이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소위 일본 종말 대재앙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7월에 접어들며 일본행 항공편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는데, 이는 한국, 홍콩, 대만, 중국 등 아시아 지역 관광객들이 일본 여행을 잇따라 취소했기 때문입니다. 일본 전문 여행사들에 따르면 올해 7월 예약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줄었으며, 특히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의 예약량은 무려 83%나 급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경제학자 키우치 타케이데는 이른바 종말 공포로 인해 일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줄면서 최대 5,600억 엔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모든 소동의 시작은 한 만화책, 내가 본 미래 완전판이었습니다. 이 책은 1999년에 초판이 발행되었으며 당시 표지에는 2011년 3월에 대재앙이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훗날 일본의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을 예언한 것으로 해석되었죠. 2021년에 발행된 재판본에는 만화가 타츠키료가 꾼 꿈의 내용이 추가로 삽입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2025년 7월 5일 오전 4시 18분, 일본과 필리핀 사이의 해저지각 구조가 붕괴하면서 거대한 해저지진이 태평양 연안 국가들을 덮친다는 것. 당시 해일의 높이는 동일본 대지진의 3배에 달한다고 묘사돼 있었습니다. 작가는 후기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만약 내가 꿈을 꾼 날이 재앙이 현실이 되는 날이라면 다음 대재앙은 2025년 7월 5일이 될 것입니다. 마치 진지한 듯한 어조로 말이죠. 이 만화가 출간된 지 4년이 지나자 이 예언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불안할 정도로 생생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네티즌들은 타츠키료의 예측을 실제 지질학적 불안 요인들과 연결짓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최근 일본 토가라 열도에서 2주 동안 무려 800차례가 넘는 지진이 발생했는데, 이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직전의 상황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여러 우연과 공교로운 사건들이 겹치면서 이 예언은 대중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리게 되었습니다. 예언 그 자체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일본인들의 머리 위에 드리운 불안의 그림자는 쉽게 거치지 않습니다. 일본 전문가들은 향후 30년 이내에 남해해구에서 대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80%에 달하며 이로 인해 최대 30만 명이 사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일본 학계는 정부의 사상자와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한 사전 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4개의 지각판이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한 지질재해가 빈번한 나라입니다. 지진의 그림자는 항상 이 나라를 들이우고 있으며 파괴적 재앙에 대한 집단적 상상은 일본인의 잠재의식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즉, 종말 예언이라는 소재 뒤에 숨어있는 집단적 불안은 일본 사회에서 지질학적 논의를 끊임없이 자극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땅은 단 한순간도 완전히 흔들림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매년 크고 작은 지진이 1,500차례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지질 전문가들과 정부 당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바로 규모 8.0 이상으로 예상되는 난카이 대지진, 즉 남해해구 초대형 지진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 지진에 대해 발생 여부가 아닌 언제 발생하느냐가 진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진지하게 다뤄져야 할 과학적 문제입니다. 일본은 유라시아판, 북아메리카판, 태평양판, 필리핀의 판이 만나는 지질학적 교차점에 위치해 있으며 그중 가장 위험한 지리적 함정은 필리핀의 판과 유라시아판 사이에 형성된 남해해구입니다. 이 해구는 시코쿠만에서 규슈 앞바다까지 약 700km에 걸쳐 이어진 해저 구조로 일본 영해 아래 잠복한 거대한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남해해구는 결코 안정적인 지층이 아니며 주기적으로 발작을 일으키는 판 경계 섭입대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이 해구는 나고야, 도쿄, 이즈 등 인구 밀도가 높은 대도시와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 지역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경우 지진에 이은 해일과 2차 재해는 일본 전역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남해해구의 마지막 대발작은 2011년 3월 11일이었습니다. 당시 규모 9.0의 지진과 거대한 해일로 인해 일본 동부 해안선 전체가 동쪽으로 약 4m 이동했고 약 2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재앙을 계기로 일본 기상청은 남해해구에 대한 장기적인 관측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으며 이후 매년 초 다음 초대형 지진의 발생 확률을 예측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2024년 8월 일본 미야자키현 인근에서 발생한 규모 7.1의 지진은 지질 전문가들을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지진이 남해해구 섭입대 구조에 충격을 주어 초대형 지진 발생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같은 해 3월 일본 정부는 남해해구 초대형 지진이 향후 30년 이내에 발생할 확률이 지난해 70%에서 80%로 높아졌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이 지진으로 인해 최대 30만 명이 사망할 수 있으며 도쿄는 해일의 직격탄을 맞고 오사카를 포함한 10여 개 대도시가 직접적인 파괴를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처럼 난카이 대지진은 일본에 들이운 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6월부터는 불안한 징후들이 자주 나타났습니다. 토가라 열도의 주요 섬인 아쿠세키지마에서는 2주 동안 1000차례가 넘는 지진이 발생했으며 한 현지 주민은 이 2주 동안 땅이 멈춘 날이 없었다고 언론에 전했습니다. 7월 4일 아쿠세키지마에서 규모 5.5의 지진이 발생하자 일본 정부는 섬에 거주하던 98명의 주민을 긴급 대피시켰습니다. 남해해구 주변의 여러 소규모 섬들에서도 점점 더 강한 지진이 관측되며 많은 일본인들은 대재앙이 곧 온다는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가와사키, 요코하마, 나고야를 거쳐 고치, 오사카,
후쿠오카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주요 대도시들은 모두 남해 해구의 5개 세그먼트 구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초대형 지진이 발생할 경우 이 도시들은 피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일본은 근대화 이후 급속도로 도시화되었지만 도시화가 진행될수록 지진으로 인한 사상자도 함께 증가했습니다. 도시화 이전에는 지진에 대한 기록이나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지진을 바닷속에 사는 거대한 매기의 몸부림으로 여겼고 그로 인한 비극적 이야기나 사회적 여파는 좀처럼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은 빠르게 서구식 현대화를 이루었습니다. 작은 도시였던 에도는 도쿄로 이름이 바뀌고 서구식 공공건축물이 세워지며 현대적인 교통망이 확장되었습니다. 도쿄는 점차 유럽과 미국의 대도시 수준으로 성장해갔습니다. 스코틀랜드 건축가가 설계한 도쿄 아사쿠사의 링운탑은 메이지 시대를 대표하는 랜드마크였지만 1923년 9월 1일 발생한 규모 7.9의 관동 대지진으로 도쿄의 30년 현대화 성과는 단번에 무너졌습니다. 링운탑은 허리가 부러졌고 대리석으로 만든 로마식 기둥들은 진동을 견디지 못한 채 무너져 내렸습니다. 목재 주택가에서는 대규모 화재가 발생해 이틀 동안 꺼지지 않았고 그로 인해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관동 대지진은 총 14만 명의 사망자를 내며 일본인들에게 현대화된 삶이 자연 앞에서는 얼마나 취약한지를 뼈저리게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종종 자연과의 싸움에서 자신을 과대평가하곤 합니다. 재앙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재난은 단지 과거의 일이 아니라 늘 현재형의 경고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기억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 기억을 반복하지 않으려는 노력 없이 흘려보내곤 합니다. 기억하지 못한 재앙은 다시 돌아올 뿐입니다. 미국 재난인류학자 그레고리 V. 버튼은 자연재해를 단순히 갑작스럽고 이례적인 사건으로 보지만 실제로는 그 영향이 길고 깊으며 사람들의 세계관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남해해구 인근에 사는 일본인들에게는 가장 먼 재앙의 상상조차도 매우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대재앙을 기다리는 일은 이제 일본인의 일상,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그 불안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일본이라는 국가가 수십 년 동안 축적해온 집단 기억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 기억은 때로는 만화 속에서, 때로는 뉴스 헤드라인에서, 다시 눈앞의 진동과 사이렌 소리로 되살아납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재앙 속에서도 우리는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이번에는 정말 대비할 수 있을까? 도시는 화려해졌지만 기반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연은 잊지 않습니다. 인간이 잊고 있을 뿐이죠. 이 영상이 생각할 거리를 남겼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관심이 우리가 다음 재앙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작이 됩니다.